이명박 씨 부인 김윤옥 씨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도 구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 그 연임 노비 네. 남상태 지금 그 아주 비슷한 구조로 또 김윤옥 씨의 비리도 나오고 있고. 그때는 네. 제가 제보 받은 것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 대우조선해양 연임 노비를 김윤옥 여사를 통해 받았다. 이거 제보 내용의 이제 핵심인데 제보 받던 걸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폭로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남상태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민사, 명예훼손 형사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무죄가 되면서 결국 청목회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제가 90만 원 벌금을 받는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요즘에 그 김윤옥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 또 돈을 받았다 또 다른 돈을 받았다 이런 걸 흘러나온 걸 보면서 당시에 제가 받은 그 제보 김윤옥 여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멕스 애행자 수표로 돈을 받았다는 제보가 아주 구체적이고 전달 과정이 아주 구체적이어서 그걸 당시에 폭로했었는데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밝히지 못하고 덮어졌던 거죠. 결국에는 사필기정. 네. 사필기정. 사필기정. 그 정치인들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이 무한하지 않아요. 네. 언젠가는 뒤집혀요. 이명박 씨가 출석하는 뭐 이런 상황에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그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서 뭔가 훌륭한 일을 해내고 역사는 뒤집혀요. 단 뒤집히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악이 아닐 때죠. 악은 어차피 뒤집히게 돼 있어요. 그건 역사의 순리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도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위치가 뒤바뀔 때 한 사람은 피해자로 검찰 보도라인에 서고 한 사람은 뭔가 열심히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MB가 이제 저렇게 소환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조사를 받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광주 시민들이 그전에는 이제 강기정 의원이 너무 강하다. 또 맨날 싸운다. 근데 사실은 강하고 싸운 얘기의 거의 60% 이상은 이명박 정부 때 MB하고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광주 시민들이 강기정 의원이 너무 싸운다, 강한다, 싸움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이 최근에 이제 MB가 소환되고 조사받고 구속에 앞에 두고 있으니까 싸울만 했구나. 그렇죠. 그래도 강기정 당시 의원이 싸운 그것이 또 그랬구나라는 예. 이런 식으로 저를 위로해줘서 예. 한편으로는 또 위로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강한 듯 이게 지금 이명박 때문에 생긴 거예요. 강한 듯 하지만 우리 따뜻한 남자. 잘 알겠습니다. 당시 기사를 좀 찾아보면요. 예. 김은옥 여사가 직접 강기정 의원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었던 당시에 진짜 제대로 공격 한번 하셨었네요. 그때는 막 그냥 오. 청와대도 뒤집어졌고 국회도 뒤집어지고 제가 그날 그 기억을 하는데요. 그날 이제 보통 대정부 질의하면 장관 총리를 놓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정부 질의하면 요즘에는 대정부 질의가 또 많고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중계도 해주고 그래서 안 옵니다만 예전에는 대정부 질의하면 딱 지역구 분들을 초청해서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방청석에 모셔놓고 자기 대정부 질의하면 방청석에 불러서 지역에서 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날 저도 이제 대정부 질의를 앞두고 지역에서 제 그 유권자들이 응원도 왔어요. 버스로 한 차 와서. 근데 그날 이 대정부 질의를 하고 나서 국회며 청와대며 뭐 모든 언론이며 그냥 뒤집어진 거죠. 막. 그 기억이 그 대정부 질의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뒤로 저의 강한 남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강한 남자. 당시에 김윤옥이 했던 이야기가 되게 웃겨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인데 사람을 잘못 봤다. 돈을 받아서 쓰려고 했다면 재산을 뭐하러 헌납했겠느냐. 맞아. 야, 그 명언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요.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분들. 왜 우리가 웃는지는 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요. 어쨌건, 야, 그거 한번 다시 이번에 알려줘야 되겠구만요. 저, 김윤옥 조사 받는 지금 과정에서. 지금 조사 받겠죠, 김윤옥? 가장
가장 비열한 방식은 재산을 헌납하겠다가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2년 지나도록 헌납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여론이 빗발치니까 결국은 재단 만들어서 사위가 관리하게끔 만들고 청계재단에서 나오는 수익은 자기 빚을 갚는 뭐하러 헌납하겠느냐. 이 사람은 평생이 그런 거야. 실소유주. 법률상 소유주는 아닌데 사실상의 그 모든 게 다 실소유주야. 자, 알겠고요. 검찰이 이명박 조사가 끝나고 나서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했어요. 기자들한테. 네. 기자들이 아침에 이명박 씨가 6시 반 넘어서 나올 때도 들어갈 때만큼이나 많은 숫자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더만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기자들한테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례가 없을 만큼 그 상세한 진술을, 적극적인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그게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그 방식이 원리 원칙대로만 따지면 잘못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게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근데 검찰 입장에선 이렇게 적극적으로 브리핑하는 이유가 전직 대통령 쪽에서는 계속 언론에 이야기를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적 없다, 받은 적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론이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으로 흐를까 봐서라도 사실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인 거죠, 사실은. 아마 이제 검찰 조사를 상당한 시간을 조사를 받고 나서 혐의 부분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론컨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론의 압박을 좀 하겠다 이런 취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검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증거가 있을 때도 하고 없을 때도 하는데 그렇죠. 이 MB의 경우는 있는데 하도 전직 대통령이 부정을 하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게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는 과정에 사실은 여론조사 보니까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도 보면은 약 80% 정도가 엄정 수사해야 된다. 엄정 수사.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검찰이 여론에서 밀려서 못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사실 검찰 내부적으로 뭐 강원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네. 이 MB가 가까운 사람이 뭐 없다고 말할 수 없을 테고. 네. 요즘 이제 선거 운동을 제가 예비 후보를 등록해서 다니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저께는 그 택시 중에 개인 택시, 기독교, 교회 믿은 분들의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인사를 갔더니 몇몇 분들이 거기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실제로 박근혜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MB를 잡으려고 한 거다, 이 수사는. 이렇게 자기 시민들이 이제 나름대로 막 분석을 합니다. 막 정치 평론을 하고. 요즘에 다 정치 평론가죠. 뭐. 그래서 저는 혹여라도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시켰는데 이명박도 구속시키면 부담이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혹시 있을까만이 귀 쫑긋하고 들어봤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오히려 야, MB가 너무 많이 해먹었네. 에? 사실은 박근혜보다 MB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주이다 보니 주로 하길래 이명박에 대한 구속이 결코 이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면 구속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구속 영장도 쳐도 국민들이 박수를 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명박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개혁 작업이냐 어느 쪽이냐에 서로 간에 프레임이 맞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는 완승을 거두는 거죠. 그 대상이 오히려 박근혜보다 이명박이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뭔가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증거가 이제 조사받고 나올 때도 정말 떳떳한 일을 했으면 또 떳떳하다고 했으면 지지자들도 좀 기다려주고 그래야 하는데 없고 또 요즘 그 누군가요? 거기가 그랬잖아요. 국정원장이 돈 제대로 쓸 줄 알고 갖다 줬더니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이제 발언했던 이번에 네. 재판 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걸 볼 때 내부에서도 지지자들마저도 이명박 취지를 정말 전면적으로 철회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문서까지 조작해 가면서 본인 스스로가 변명으로 일관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맞다 싶어요. 고립문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많이 반성하고 정말 불가피했던 점을 사과하고 이러면 구속영장을 꼭 발부할 이유가 있냐. 그런데 지금은 막 증거도 위조해 가고 영포빌딩 문서도 조작했다고 오히려 오리발 내미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명박 씨가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비열하다 그럴까요? 자기 비리는 다 자기 측근들이 자기들 죄를 감경받으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영포 빌딩에서 나온 청와대 문건도요 예. 조작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아마 MB는 지난 4년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자기를 아무 건들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세상이었죠,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제대로 수사를 받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명박 측 가까운 사람, 사실은 이명박 측 가까운 사람, 또 저랑 같이 정치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MB는 갈 때까지 갈 것 같으니 국민한테 사과하고 빨리 고백하는 것이 이 문제를 오히려 빨리 풀고 이명박 측으로 보면 피해를 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조언들을 제가 해줬는데 전혀 그런 말이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의원님? 구속. 지금 우리 뭐 오늘 나간 방송에서는 구속 영장을 언제 칠 거다 뭐 내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런 정도까지 드러났는데 구속을 안 하고, 예. 그리고 구속을 안 한다면 이것이 이제 불구속 수사이거나 그냥 죄가 없다, 그냥 대통령이니까 봐주자, 이런 건데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죄는 이겁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지 용서가 되고 또 불구속이나 죄가 없음이라고 할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바로 그런 이야기. 성동조선의 청탁대가. 오늘 또 우리 방송에 등장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 사람이 이명박 측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여기 임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22억 5천만 원을 건넸는데 우린 나름대로 그걸 이제 추측을 해봤었거든요. 이게 김윤옥한테 얼마가 갔으며 이상주가 일부 가져갔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상득 포함해가지고 22억 5천만 원이 건네졌는데 이 중에 김윤옥 여사에게 5억 원 정도가 건네졌고 그 5억 원 중에 일부는 이팔성 이상주 통해서 줬고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억 정도를 이상주가 김윤옥에게 전달하니까 한번 보시자 뭐. 내가 다 기부한 사람인데 내 이런 걸 받겠어요? 직접 보시죠 뭐 하니까 나머지 이제 그 전체 5억 원 중에 또 뭐 5억 원을 주려고 그랬다기보다 한 번은 간접적으로 받고 한 번은 직접적으로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두원 씨의 그 경천 동지할 일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원님. 네,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명품 빼게 네, 외화를 가득 담아서 네,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엊그저께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주체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이게 이팔성으로부터 받은 돈도 다르고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다르고 그리고 그 명품백에 돈 붙였다는 건 뉴욕의 한인 사업가니까. 예. 김윤옥 씨도 굉장히 이런 식으로 뭔가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시네요.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뉴욕 한인 사업가가 돈을 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업권을 요구했고 이것을 수습한 과정이 있었다. 이것이 놀랄만한 사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팔성 우리금융회장, 지주회장이 줬다는 이것은 사실은 뇌물성 성격의 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정관리,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문제를 피하기 위한 과정에 받은 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런 성동조선, 그 다음에 뉴욕 한인 사업가로부터 받은 돈, 또 여러 가지 제가 그때 폭로했던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아멕스 수표를 다발로 받았다. 저는 그때 이제 그렇게 폭로를 했단 말입니다. 이 아멕스 수표라는 것이 저도 몰랐는데 그 여행자 수표라고 하구만요. 여행자들이 외국 갈 때 가지고 다니기 쉽게. 한국 그 보통 수표하고 달리 여행자 수표는 그냥 이렇게 뭐 서명도 없이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참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 명품백 안에 그 아멕스 수표가 들어간 게 아닐까요? 아니, 왜냐면은 그게 예. 명품백이 아무리 커도 예. 한화로는 뭐 설명이 안 되고 또 외화는 뭐 우리가 $100 외에도 더 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아멕스 수표식이라고 그러면 수십억 원도 담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짜리로는 얼마 못 담죠, 그것은. 예, 얼마 못 담을 것 같고. 그래, 저도 그 아멕스 수표를 직접 국회 지점 농협은행에서 한번 발행을 해봤어요. 물론 제가 그때 10만원짜리를 그냥 발행해봤는데, 그걸 우연히 최근 이렇게 짐을 정리하다가 그걸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지 내가 그걸 좀 확인해보라 했어요. 제가 10만원 주고 당시에 아멕스 수표를 끊어봤어요. 예. 부인한테 이렇게 로비하면은 통했었나 보죠? 그때는 저도 이제 대우조선해양 그 로비 사건을 쭉 제보받고 그 추적할 때 김윤옥 여사 쪽이었거든요. MB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김윤옥 여사 쪽으로 가는 그 로비 통로. 그러니까 더 정확하면 김재정. 그다음에 김재정의 이 부인, 지금 이야기하는 권 씨 있잖아요. 예. 이 김재정 씨 부인 다스의 권영민 씨. 예. 최대 주주였던 이 권 씨가 요 김윤옥 여사하고 또 말이 통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때 노비 통로했다. 뭐 좀 여담입니다만 정치인이고 뭐 기업인이고 결혼 생활 해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결국은 남편이 부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생기면 여보 당신 그러면 안 되라고 견제를 좀 해주면서 네. 그러면 부패가 확실히 줄어들 텐데 부인이 이런 지금 드러난 전력만이에요. 드러난 것만 뇌물의 구조상 안 드러난 게 훨씬 더 많을 텐데 이런 식의 로비가 들어오면은 거액의 돈을 받고 이명박 말할 것도 없고 김윤옥 씨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 흔한 일자리 하나 이렇게 부탁하는 정도도 아니고 여기에는 이 관련돼 있는 거 보면은 수출입은행 8년 동안 3조 2천억 투입하는 이성동 조선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런 로비 수억 원 정도의 로비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국민들 세금이 엄청 쓰이는 부분까지 가요. 예. 내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어저께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그냥 이분은 내가 보기엔 일반인이세요. 일반인. 마인드가. 태극기 꽂고. 김윤옥이나 이런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뒤에다 백팩 메시고 나는 이게 김윤옥 같은 사람들이 막 명품 처발라 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해오는 그 느낌에 지금 용부인께서는 그렇죠. 백팩에 태극기 메고 난 태극기 부대 할머니인 줄 알았어. 저도 그 뒷모습은 영락없이 그 시청 앞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소탈하세요. 네. 사실 장애인 올림픽이 패럴림픽이 국민적인 성원을 그렇게 많이 못 받으니까 그렇죠. 본인이 가셔가지고 어떻게든지 뭔가 해보시려고 노력하는 경기를 다 거예요. 봤다는 거 네. 아닙니까? 아 근데 진짜 그건 그 소탈함이 김윤옥의 이 느낌하고 김정숙 여사의 그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저도 정치인으로 쭉 지내고 있습니다만 정치인에게 가족, 정치인에게 부인 이건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정치인에게 가족이란 건 잘못하면 가족에 둘러싸이고 가족 때문에 비리와 부패의 대상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 정치인에게 부인은 정말 부인이 어떤 역할을 해주는가에 따라 그 정치인이 정말 좋은 정치인이 되고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결정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입을 덮고 24시간을 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계속 다양한 방식의 대화, 다양한 방식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부인의 말에 처음에는 안 믿다가도 나중에는 두 번, 세 번 하면 그 믿게 되는. 그래서 베갯머리 송사란 이야기가 뭐 나오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부인과 가족들을 어떻게 잘 정치인들은 관계를 잘 맺냐가 그 정치인의 생명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해봤었거든요. 이게 김윤옥한테 얼마가 갔으며 이상주가 일부 가져갔을 거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상득 포함해가지고 22억 5천만 원이 건네졌는데 이 중에 김윤옥 여사에게 5억 원 정도가 건네졌고 그 5억 원 중에 일부는 이팔성 이상주 통해서 줬고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억 정도를 이상주가 김윤옥에게 전달하니까 한번 보시자 뭐. 내가 다 기부한 사람인데 내 이런 걸 받겠어요? 직접 보시죠 뭐 하니까 나머지 이제 그 전체 5억 원 중에 또 뭐 5억 원을 주려고 그랬다기보다 한 번은 간접적으로 받고 한 번은 직접적으로 받은 것 같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두원 씨의 그 경천 동지할 일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의원님. 네, 의원님하고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명품 빼게. 네. 외화를
가득 담아서 네.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엊그저께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주체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이게 이팔성으로부터 받은 돈도 다르고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다르고 그리고 그 명품백에 돈 붙였다는 건 뉴욕의 한인 사업가니까 예. 김윤옥 씨도 굉장히 이런 식으로 뭔가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시네요.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뉴욕 한인 사업가가 돈을 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사업권을 요구했고 이것을 수습한 과정이 있었다. 이것이 놀랄만한 사건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팔성 우리금융회장, 지주회장이 줬다는 이것은 사실은 뇌물성 성격의 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정관리,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문제를 피하기 위한 과정에 받은 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런 성동조선, 그 다음에 뉴욕 한인 사업가로부터 받은 돈, 또 여러 가지 제가 그때 폭로했던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아멕스 수표를 다발로 받았다. 저는 그때 이제 그렇게 폭로를 했단 말입니다. 이 아멕스 수표라는 것이 저도 몰랐는데 그 여행자 수표라고 하구만요. 여행자들이 외국 갈 때 가지고 다니기 쉽게. 한국 그 보통 수표하고 달리 여행자 수표는 그냥 이렇게 뭐 서명도 없이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참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 명품백 안에 그 아멕스 수표가 들어간 게 아닐까요? 아니 왜냐면은 그게 예. 명품백이 아무리 커도 예. 한화로는 뭐 설명이 안 되고 또 외화는 뭐 우리가 $100 외에도 더 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아멕스 수표식이라고 그러면 수십억 원도 담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짜리로는 얼마 못 담죠, 그것은. 예, 얼마 못 담을 것 같고. 그래, 저도 그 아멕스 수표를 직접 국회 지점 농협은행에서 한번 발행을 해봤어요. 물론 제가 그때 10만원짜리를 그냥 발행해봤는데, 그걸 우연히 최근 이렇게 짐을 정리하다가 그걸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지 내가 그걸 좀 확인해보라 했어요. 제가 10만원 주고 당시에 아멕스 수표를 끊어봤어요. 예. 부인한테 이렇게 로비하면은 통했었나 보죠. 그때는 저도 이제 대우조선해양 그 로비 이명박 씨 부인 김윤옥 씨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도 구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 그 연임 로비 네. 남상태 지금 그 아주 비슷한 구조로 또 김윤옥 씨의 비리도 나오고 있고. 그때는 네. 제가 제보 받은 것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그래 결국 지금 대우조선해양 연임 노비를 김윤옥 여사를 통해 받았다. 이거 제보 내용의 이제 핵심인데 제보 받던 걸 폭로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폭로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남상태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민사, 명예훼손 형사 그리고 그것이 이제 무죄가 되면서 결국 청목회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제가 90만 원 벌금을 받는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요즘에 그 김윤옥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 또 돈을 받았다 또 다른 돈을 받았다 이런 걸 흘러나온 걸 보면서 당시에 제가 받은 그 제보 김윤옥 여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멕스 여행자 수표로 돈을 받았다는 제보가 아주 구체적이고 전달 과정이 아주 구체적이어서 그걸 당시에 폭로했었는데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밝히지 못하고 덮어졌던 거죠. 결국에는 사필기정, 네. 사필기정. 사필 기정. 그 정치인들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이 무한하지 않아요. 네. 언젠가는 뒤집혀요. 이명박 씨가 출석하는 뭐 이런 상황에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그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서 뭔가 훌륭한 일을 해내고 역사는 뒤집혀요. 단 뒤집히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악이 아닐 때죠. 악은 어차피 뒤집히게 돼 있어요. 그건 역사의 순리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도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위치가 뒤바뀔 때 한 사람은 피해자로 검찰 보도라인에 서고 한 사람은 뭔가 열심히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MB가 이제 저렇게 소환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조사를 받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광주 시민들이 그전에는 이제 강기정 의원이 너무 강하다. 또 맨날 싸운다. 그 사실은 강하고 싸운 얘기의 거의 60% 이상은 이명박 정부 때 MB하고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박근혜 정부 때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광주 시민들이 강기정 의원이 너무 싸운다, 강한다, 싸움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이 최근에 이제 MB가 소환되고 조사받고 구속에 앞에 두고 있으니까 아
싸울만 했구나. 그렇죠. 아, 그래도 강기정 당시 의원이 싸운 것이 또 그랬구나라는 예. 이런 식으로 저를 위로해줘서 예. 한편으로는 또 위로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강한 듯 이게 지금 이명박 때문에 생긴 거예요. 강한 듯 하지만 우리 따뜻한 남자. 잘 알겠습니다. 당시 기사를 좀 찾아보면요. 예. 김은영 여사가 직접 강기정 의원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화를 냈었던 당시에 진짜 제대로 공격 한번 하셨. 네. 근데 검찰 입장에선 이렇게 적극적으로 브리핑하는 이유가 전직 대통령 쪽에서는 계속 언론에 이야기를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우리 그런 적 없다, 받은 적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론이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는 쪽으로 흐를까 봐서라도 사실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인 거죠. 사실은. 아마 이제 검찰 조사를 상당한 시간을 조사를 받고 나서 혐의 부분을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론컨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론의 압박을 좀 하겠다 이런 취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검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증거가 있을 때도 하고 없을 때도 하는데 그렇죠. 이 MB의 경우는 있는데 하도 전직 대통령이 부정을 하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게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는 과정에 사실은 여론조사 보니까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도 보면은 약 80% 정도가 엄정 수사해야 된다. 엄정 수사.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검찰이 여론에서 밀려서 못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사실 검찰 내부적으로 뭐 강원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네. 이 MB가 가까운 사람이 뭐 없다고 말할 수 없을 테고. 네. 요즘 이제 선거 운동을 제가 예비 후보를 등록해서 다니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저께는 그 택시 중에 개인 택시, 기독교, 교회 믿은 분들의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인사를 갔더니 몇몇 분들이 거기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실제로 박근혜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라 MB를 잡으려고 한 거다, 이 수사는. 이렇게 자기 시민들이 이제 나름대로 막 분석을 합니다. 막 정치 평론을 하고. 요즘에 다 정치 평론가죠. 뭐. 그래서 저는 혹여라도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시켰는데 이명박도 구속시키면 부담이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혹시 있을까만이 귀 쫑긋하고 들어봤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오히려 야, MB가 너무 많이 해먹었네. 에? 사실은 박근혜보다 MB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주이다 보니 주로 하길래 이명박에 대한 구속이 결코 이제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면 구속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구속 영장도 쳐도 국민들이 박수를 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명박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개혁 작업이냐 어느 쪽이냐에 서로 간에 프레임이 맞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는 완승을 거두는 거죠. 그 대상이 오히려 박근혜보다 이명박이 훨씬 더 국민들로부터 뭔가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증거가 이제 조사받고 나올 때도 정말 떳떳한 일을 했으면 또 떳떳하다고 했으면 지지자들도 좀 기다려주고 그래야 하는데 없고 또 요즘 그 누군가요? 거기가 그랬잖아요. 국정원장이 돈 제대로 쓸 줄 알고 갖다 줬더니 그럴 줄 몰랐다. 이렇게 이제 발언했던 이번에 재판 과정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걸 볼 때 내부에서도 지지자들마저도 이명박 취지를 정말 전면적으로 철회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문서까지 조작해가면서 본인 스스로가 변명으로 일관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맞다 싶어요. 고립문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반성하고 정말 불가피했던 점을 사과하고 이러면 구속영장을 꼭 발부할 이유가 있냐. 그런데 지금은 막 증거도 위조해 가고 영포빌딩 문서도 조작했다고 오히려 오리발 내미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명박 씨가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은 비열하다 그럴까요? 자기 비리는 다 자기 측근들이 자기들 죄를 감경받으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영포 빌딩에서 나온 청와대 문건도요 예. 조작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아마 MB는 지난 4년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자기를 아무 건들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세상이었죠, 지금까지.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제대로 수사를 받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명박 측 가까운 사람, 사실은 이명박 측 가까운 사람 또 저랑 같이 정치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MB는 그 갈 때까지 갈 것 같으니 국민한테 사과하고 빨리 고백하는 것이 이 문제를 오히려 빨리 풀고 이명박 측으로 보면 피해를 덜 하는 것 아니냐라는 조언들을 제가 해줬는데 전혀 그런 말이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의원님? 구속. 지금 우리 뭐 오늘 나간 방송에서는 구속 영장을 언제 칠 거다 뭐 내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런 정도까지 드러났는데 구속을 안 하고 네. 그리고 구속을 안 한다면 이것이 이제 불구속 수사이거나 그냥 죄가 없다. 그냥 대통령이니까 봐주자. 이런 건데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죄는 이겁니다 하고 고백을 해야지 용서가 되고 또 불구속이나 죄가 없음이라고 할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예. 근데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바로 그런 이야기. 성동조선의 청탁대가. 오늘 또 우리 방송에 등장했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 사람이 이명박 측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여기 임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22억 5천만 원을 건넸는데 우린 나름대로 그걸 이제 추측을 했었네요. 아이 그때는 막 그냥 청와대도 뒤집어졌고 국회도 뒤집어지고 제가 그날 그 기억을 하는데요. 그날 이제 보통 대정부 질의하면 장관 총리를 놓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정부 질의하면 요즘에는 대정부 질의가 또 많고 그래서 온라인 오프상에서 아니 온라인상에서 중계도 해주고 그래서 안 옵니다만 예전에는 대정부 질의하면 딱 지역구 분들을 초청해서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방청석에 모셔놓고 그 자기 대정부 질의하면 방청석에 불러서 지역에서 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날 저도 이제 대정부 질의를 앞두고 지역에서 제 그 유권자들이 응원도 왔어요. 버스로 한 차 와서. 근데 그날 이 대정부 질의를 하고 나서 국회며 청와대며 뭐 모든 언론이며 그냥 뒤집어진 거죠. 막. 네, 그 기억이 그 대정부 질의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뒤로 저의 강한 남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강한 남자. 당시에 김윤옥이 했던 이야기가 되게 웃겨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이 깊은 사람인데 사람을 잘못 봤다. 돈을 받아서 쓰려고 했다면 재산을 뭐하러 헌납했겠느냐. 맞아. 야, 그 명언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요.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분들. 왜 우리가 웃는지는 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요. 어쨌건, 야, 그거 한번 다시 이번에 알려줘야 되겠구만요. 저, 김윤옥 조사 받는 지금 과정에서. 지금 조사 받겠죠, 김윤옥? 네. 가장 비열한 방식은 재산을 헌납하겠다가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2년 지나도록 헌납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여론이 빗발치니까 결국은 재단 만들어서 사위가 관리하게끔 만들고 청계재단에서 나오는 수익은 자기 빚을 갚는 뭐하러 헌납하겠느냐. 이 사람은 평생이 그런 거야. 실소유주. 법률상 소유주는 아닌데 사실상의 그 모든 게 다 실소유주야. 자, 알겠고요. 검찰이 이명박 조사가 끝나고 나서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했어요. 기자들한테. 네. 기자들이 아침에 이명박 씨가 6시 반 넘어서 나올 때도 들어갈 때만큼이나 많은 숫자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더만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 기자들한테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례가 없을 만큼 그 상세한 진술을, 적극적인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그게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그 방식이 원리 원칙대로만 따지면 잘못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게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